자, 별다쌤의 사업 고민 상담소, 오늘 처음 나와주신 출연자분 본인 소개 한번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치 디자인 그룹의 이병수 대표입니다. 고민 상담 잘 해주실 거죠? 처음에는 이게 뭐 굳이 이렇게 오래 갈 것인가 라는 전혀 생각을 못 했고, 여름에는 없어질 것이다.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급격하게 이거 심각하다 체감이 됐던 거는 3월 말경에서 6월 초까지가 제일 공황 상태였다. 저희가 하는 이제 인테리어는 공간에 대한 디자인이거든요. 저희한테는 타격이 크죠.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인테리어 요즘 좋지 않느냐. 집에 있으면서 가구도 바꾸고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포괄적으로 인테리어가 잘 된다. 이거는 굉장히 좀 서운한 저한테는 그런 좀 느낌으로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국감 많이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 뭐 접근성이 일단은 좋아졌어요. 제품도 많이 좋아지고 쉽게 구매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그 시장이 많이 커졌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DIY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사무실이라든가 아파트 뭐 유니트 개발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요즘 공간에 대한 그 회사 각 철학에 맞는 공간들을 꾸미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달라요.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산업군이 다 힘든 거는 뭐 모두가 똑같이 힘든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DIY라는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 DIY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는 취향 소비가 이루어졌을 때 DIY가 저는 형성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다시 돌려서 얘기를 해보면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고 다양해졌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 DIY 시장을 가야 된다가 아니라 DIY, 즉 셀프로 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업체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한다라는 건 그만큼 개인의 취향이 다양해졌고 그 눈높이가 높아져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에이전트는 그 개인이 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은 실력이라든지 좀 더 나은 뭔가 그 소재, 매트리얼을 뭐 갖고 있거나 테크니션을 갖고 있어야 소비자들이 본인 스스로 하는 거로는 한계가 있구나, 이거는 좀 전문적인 데다가 의뢰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이제 순환적 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도 뭐 인테리어와 관련된 쪽의 일들을 또 많이 해왔고 또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기도 하고,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에 인테리어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금과 비교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변화됐다, 또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제시한다라는 거를 사실 저는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가치 디자인이, 우리 사장님께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독립을 하셔서 가치 디자인을 만드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성장을 하시다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위기를 이제 겪으시는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마 이걸 보고 계시거나 또 저도 사실 일부 공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되는 데가 전혀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모두가 다 그러는 거니까는 뭐 일단 뭐 버티자 하고서 존버해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분명히 뭔가 준비되지 않은 요소가 있고, 그 준비되지 않은 요소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데 그 기회를 못 잡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웹 어플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오늘의 집처럼 공간 디자인이라는 영역을 소비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가이딩을 해주는, 이제 이런 것을 서비스 품목을 해서 매출은 사실 뭐 소품이나 이런 것들의 판매를 이루는 거지만, 일반인들이 집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뭐 일반인들이 사실 뭐 자기 집 인테리어 하면서 CAD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의 정보를 막 주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지는 형상의 주도를 했던 거고, 그럼 이제 에이전트의 입장에서는 그것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본인들만의 어떤 테크니션들이 만들어져서 그게 준비돼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좀 덜 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 가치 디자인이 앞으로 고객들에게, 우리 예비 고객들에게 무슨 가치를 주겠느냐. 이게 가치 디자인이시니까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 가치가 무엇일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고 선도해야 되는데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지다 보니까 시대에 내가 떨어지는 형태가 된 거고, 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부분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아무것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가치 디자인을 알고 있냐? 알고 있는데 내가 선택을 안 하는 거냐? 아니면 몰라서 못 하는 거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반 작년, 재작년이나 이럴 때는 저희가 마케팅을 했을 때, 비즈니스를 했을 때 일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 잘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문제는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다 위축돼 있다는 말이죠. 근데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도전을 못 해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가로수협이잖아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가로수길을 한번 걸어요. 임대로 나와져 있는 건물이나 통건물들이 그 가로수 대로에 한 15, 16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저희 고객들이거든요. 근데 가게가 많이 비어있고 건물이 비어있다는 거는 많이 위축돼 있다, 시장이. 이런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서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고객을 찾아갈 것인가, 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일단 이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기존에 이제 가치 디자인에서 고객이라고 했었던 특정의 대상군이 존재해요. 근데 이 특정의 대상군으로 가지고는 사실 이 팬데믹을 떠나서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시장 자체가 분명히 위축되어 있고 그런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더더욱이 그게 느껴지는 것이 더 체감적으로 크게 올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있는 내 고객군이 50이라고 치면 내 고객군이 아닌 데가 5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50에서 내가 위축을 받아서 10이었는데 고객이 아닌 데에서의 10을 내가 가지고 오면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까지 내가 고객이라고, 우리의 고객, 우리의 클라이언트야 라고 얘기했던 고객층에 제한되어 있는 것을 좀 더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고객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고객이 누구냐? 그럼 그동안 내가 해오지 않았던 영역에는 고객이 없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또 지인의 소개로만 온 고객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가로수길 얘기하셨고 종로라든지 로데오, 홍대 가면 임대로 나와 있는 매물들이 많아요. 저는 대부분 그렇게 나온 데들이 어차피 문제가 돼서 나갈 곳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도 가로수길에 가면요,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것들 계속 오픈해요. 안 될 때는 나가지만 이게 팬데믹 때문에 좀 더 빨라진 거죠. 근데 들어오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계속 또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는 데들이 기존의 방식으로 만들 거냐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새로운 걸 제시해주고 좀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파트너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많아졌기 때문에 고객의 대상군을 더 넓혀야 된다. 내가 한정되어 있는 내 고객층에서만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 시장 자체가 위축되니까 당연히 50이었던 것이 30이 되고 20이 되는 부분이 되는데, 이 50을 내가 차라리 100으로 넓혀서 고객층을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고객층까지를 더 넓힌다면,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광고와 홍보를 통해서 외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로 고민되어야 될 부분이다. 가치 디자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 라고 하면 여기 실력이 없거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못한다는 건 내가 고객을 찾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후자인 고객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가치 디자인의 우리 사장님께서 신규 고객, 신규 타겟을 확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소홀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이 뭔가 위축되어 있지만 이것을 전환기로 돌리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시도하거나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도 반쪽에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럴 때 가치 디자인을 제대로 어필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저는 이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전환점을 구사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구글, 네이버 등을 좀 서치를 해봤어요. 과연 가치 디자인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온라인 활동하시는 게 지금 홈페이지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계시고, 블로그랑 뭐 SNS 일부 좀 운영하시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가끔 하시고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온라인에서 가치 디자인이 이런 업무를 합니다라고 하는 대상군에 아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애초에 선택권에 벌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맥과 그 다음에 본인들이 했었던 일을 통해서 소개받는 것으로 확장이 되었지만, 찾아오는 고객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지금 활동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저는 좀 많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기에 앞서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고객은 누구인가를 정해야 그들을 타겟으로 해서 내 메시지를 전달하고 볼 수 있게끔, 몰라서 못 찾는 경우는 없애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눈높이가 높아져서 사람들의 그 가치가 높아졌잖아요. 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가치 디자인 자체가 브랜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이러한 분야 또는 이러한 테크니셜, 이런 스킬 또는 이런 거는 가치 디자인이 잘해. 그건 가치 디자인만 할 수 있어. 나는 영역으로서의 브랜딩이 되어야 되는데,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대부분 지금까지 안 하셨다 보니까 브랜딩에 대한 부분도 많은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이 네이밍은 우리 사장님이 직접 지으셨나요? 네, 제가 직접 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예요. 뭐냐면 상표 등록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내 거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없는 형태의 회사명을 갖고 있다 보니 인터넷에 검색하면 똑같은 가치 디자인이라는 회사들이 존재하고요. 같은 업무를 하시는 디자인 가치라는 회사도 있고, 이게 이런 식으로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상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브랜딩화 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확실하게 내가 이것을 상징하고 내가 개척하고자 하는, 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이 어필되어야 되는데, 아쉬운 거는 이 상호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이름은 좋아요. 문제는 상품성이 떨어진다. 식별력도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이 가치 디자인이 내 거냐, 내 지적 재산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 가치 디자인이라는 것을 내가 누구한테 소개받고 들었는데 검색해서 찾으면 다른 데 찾아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고객이 달라져서 확증해서 나가려고 한다면 분명히 가치 디자인만의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고, 그것을 제3의 소비자들, 고객들에게 전달돼서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여러 검토 대상 중에 하나가 되어서 어필이 돼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가치 디자인을 한번 선택해 봐야 되겠다. 이런 형태의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5년, 6년을 하시면서 다 날려버린 거죠. 그 기회를. 그러면 앞으로라도 오히려 모두가 위축돼서 사실 경쟁업체 입장에서는 안 되거나 못할 때들은 지금 오히려 물갈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버틴 사람들이 다음 넥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될 텐데, 그 넥스트의 선택권은 저는 이 인테리어, 실내 디자인, 공간 디자인이라는 영역도 결국은 브랜딩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든 클라이언트들이 그건 거기라고 인식할 수 있는 형태들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그대로 대외 커뮤니케이션 으로 광고나 홍보 채널에 띄워서 고객들과 계속 인터랙션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분명히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맞는 말씀. 선생님은 역시 나는 너무 이렇게 왜 안 될까?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고, 과연 나는 우리 회사의 브랜딩이나 소비자 발굴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랬을 때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오늘 첫 이 별다쌤의 사업고민 상담소 촬영해보시는 소감 어떠셨어요? 낯섭니다. 저희도 이제 추구하는 게 낯설음이거든요. 항상 보아왔던 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사람한테 낯설게 보여지게끔 하는 것인가. 그게 저희가 항상 숙제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고마웠고. 네, 커피 한 잔 사시면 되죠. 네네. 커피는 항상 출연하셨으니까 제가 사야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피가.
어쨌든 카메라에 익숙하지 않은 입장에서 가치 디자인의 사장님에게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여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별 말씀. 자, 어디 가서 고민하기 어렵고 또 해답을 찾고 싶은데 혼자서는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영상 촬영 외에도 제가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또 자문과 조언들을 또 해드릴 예정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치 디자인 참여해주신 우리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